네, 이남구입니다. 계속해서 그 키포즈를 넣은 워크 사이클이죠. 를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지난 비디오에서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아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캐릭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32프레임과 1프레임에서 리얼타임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확실하게 그 사이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1프레임을 놓고 하시면 여기서 마지막 포즈는 바로 일로 진행되죠. 그래서 조금 더 멈추는 동작 없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32프레임과 여기 아까 제가 1프레임에서 시작한 거와 별 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수치상으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키프레임을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좀 필요한 기법입니다. 0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시는 게. 자, 기본적인 건 됐는데요. 지금 프론트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 다리가요. 이쪽 다리가 지금 보시면 어, 아직까지는 정면에서의 애니메이션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요, 이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자, 힙 컨트롤이 있어야죠. 거의 모든 캐릭터들은 힙 컨트롤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 사용되는. 자, 이 친구가 실제로 이 힙은요, 얘를 움직였을 때 메인, 그러니까 위쪽에 루트 컨트롤 혹은 어퍼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죠. 이 친구 위쪽은 작동이 안 되고요. 이렇게 엉덩이만 작동되게 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요, 원래는 지금 펄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각이. 왜냐하면 제가 포즈를 만들 때 요걸 이렇게 살짝 틀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 그 비디오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프론트 뷰에서 이 친구는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긴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다리가 앞쪽으로 나갈 때는요, 골반은 살짝 이쪽 방향을 틉니다. 자, 마이너스 뭐7 정도 놓고 진행을 하죠. 네, 그러면 탑뷰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 골반은요, 축을 보시면, 이쪽 축으로 지금 이동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 있는 거죠. 펄스펙트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골반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약간 밑쪽이고요, 약간 이쪽이고요. 이렇게 그래야지 좀 자연스러운 워크 사이클을 만든 거고요. 얘는 조금 지금 너무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수치는 뭐 요 정도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이너스 7.01 뭐 이렇게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뭐 그게 중요하진 않겠죠.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가 이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 끝 프레임도 맞아야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친구만 선택해서 가운데 마우스로 S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일치되는 포즈죠. 자, 그러면 그 상반되는 포즈는 어딜까요? 네, 정확하게 상반된 포즈는 여기죠. 네, 이쪽입니다. 이쪽도요. 여기 이 로테이션 지금 마이너스 10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돼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죠. 근데 여기는 요 밑으로 아직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했으니 7이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틀고 가고 또 이쪽 방향으로 틉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프 에디터에서 보죠.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를 눌러 보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자, 여기는 지금 Y축 로테이션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막 애니메이션을 만든 Z축의 로테이션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걷지는 않겠죠. 뭐 로봇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골반이, 그러니까 다리가 나가는 방향으로 골반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 정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평행을 유지하다가 다시 그 반대로 가고요. 또 다시 완벽한 평행을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처음 프레임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이런 일은 없겠죠. 사람은 이건 또 역시 애니메이션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포즈로 애니메이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자, 아마도 이 친구들은요.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에서 얘는 그 이렇게 센터 되기 직전 혹은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도 여전히 요 정도로 이동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은 미리 좀 일찍 이렇게 와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센터 축을 유지하다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센터 축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살짝 내려야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살짝 올려서 예, 이렇게 되면 자, 이것도 조금 더 내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동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는 골반의 움직임 양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반의 움직임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골반의 움직임이 좀 적게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전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보다 예, 이렇게 살짝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 하면 골반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여성인 경우에는요, 물론 이렇게 그 만화적인 캐릭터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거의 수평을 유지하는 게 맞는데요. 자, 그래프 에디트 보시면 지금 이 친구죠. 거의 여기서부터 예, 이 정도까지는 수평을 유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평을 유지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미세한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평은 이렇게 돼야지 완전히 수평이죠. 네. 자, 이건 뭐 캐릭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성인 경우에는요, 요쯤에서 골반의 이동이 살짝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렇게 된다든죠. 자, 왜냐하면 원래 무게 중심은요, 머리와 이 캐릭터가 무게 중심 보시면 머리와 캐릭터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정면으로 여기와 여기가 거의 수평이 돼서 캐릭터가 안정되게 그 무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캐릭터가 걸을 때 이렇게 걸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예, 말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그런 무게 중심을 뭘로 컨트롤 하냐면 이렇게 탑으로 있을 때 이 골반으로 좀 다시요. 그러니까 힙 컨트롤로 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가 좀 그러니까 상체가 이렇게 좀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그러면 걸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휘어지겠죠. 자, 이거는 그 일종의 물론 이렇게 휘어질 뿐만 아니라 예, 로테이션도 살짝 벌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여성인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꼬마 소년인 캐릭터라서 이 로테이션을 그렇게 작동을 시키진 않겠습니다. 이 골반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또 중요한 역할을 처리하고 있죠. 워크 사이클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골반은 그러니까 Z축의 문제는 좀 해결을 했고요. 자, 퍼스펙티브에서도 라이트뷰에서 좀 볼까요? 라이트뷰에서 안 되네요. 레퓨티뷰에서 봐야겠네요. 자, 이제 이 친구는요. 자, 보시면 헤드 업다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머리가 위로 올라갔다가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요.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죠. 네, 이건 지금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을 보시면 팔의 움직임을 보시면 캐릭터가 팔이 살짝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뭉치고요. 그래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보시면 예, 끝자락에서 팔이 살짝 좀 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팔이 좀 덜 움직이죠.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왔으니까요. 이렇게 오면서 살이 살짝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멈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끝부분이 중요하죠. 물론 프론트 뷰에서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요. 너무 팔을 좀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그 포즈에서 다 정리를 좀 못 해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좀 이동을 좀 해주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팔을 벌리고 있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겠죠. 제가 정확한 미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앞쪽으로 있죠. 몸 앞쪽으로 팔이 있다가 옆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살짝 낮게 가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선 다시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여전히 뭐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놔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즈를 좀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잊지 마셔야 될 건 항상 하나의 축으로만 애니메이션을 시도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너무 좀 벌린 것 같아서요. 자, 살짝 좀 이렇게 좀 모아주겠습니다. 네, 이쪽은 좀 많이 모은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는 워크 사이클이 크게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고요. 다시 퍼스펙티브로 가죠. 자, 이제는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애니메이션의 스페이싱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미지 플레이는 이제 더 이상 안 쓰기 때문에 잠깐 이제는 하이드 시켜놓고 진행을 하죠. 자, 이 친구가요, 그 다시 컨트롤을 좀 선택을 해서 보면요. 예, 그래서 스튜디오 라이브러리 같은 친구들이 좀 편하죠. 컨트롤을 쉽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 뭐 퀵 셀렉트 셋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사실 안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이클로 따지면 여기서 에너지를 쏟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만들고요. 이제 여기서는 안착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가 면에 착지되는 부분이죠. 사실 좀 짧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상황은요. 에너지를 소비해서 추진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이쪽 다리로 추진력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좀 다이나믹하고 가뿐가뿐 기분 좋게 좀 걸을 때는요. 이 부분이 좀 빨라질 필요가 있죠. 그 얘기는 스페이싱이 좀 조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전체적으로 32프레임에서 한 프레임 정도 너무 많이 이동했네요. 자,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Shift를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로 가운데 이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시면 안 되죠. 자, 한 프레임 정도 이동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한 프레임 정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컨트롤러가 선택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프레임이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프레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갑니다. 가면서 자, 여기서부터가 또 얘기가 틀려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두 프레임으로 사용을 해보죠. 한 프레임씩 줄이고요. 또 한 프레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네 프레임, 두 프레임, 두 프레임, 네 프레임, 네 프레임, 두 프레임, 두 프레임, 또 네 프레임 되는 거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속도는요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프레임 놓고 리와인드 플레이 해보시면 네, 약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이 이 부분은 좀 빨라졌습니다. 자, 제가 그 15분 정도만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를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좀 이렇게 좀 줄이고요. 자, 얘도 좀 줄이고요. 자, 얘도 좀 줄이고요. 자, 얘도 좀 줄이고요. 해서 플레이 해보면요. 예, 이제는 확실하게 아마 그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프레임을 놨을 때. 그래서 워크 사이클에서 스페이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비디오에서 연결해서 진행을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